안녕하세요, 언어탐정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며 경제를 공부하던 중 전환사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중 하나인 CB, 전환사채의 유래와 이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영어로 Convertible Bond, 줄여서 CB라고 부릅니다.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뜻의 Convertible과 돈의 가치를 지니는 종이인 유가증권의 본드를 합친 것으로 말 그대로 전환 가능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전환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채권과 다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이러한 전환사채는 어떠한 배경으로부터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전환사채는 19세기 미국의 이리철도라는 회사에서 처음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면 전환사채가 어째서 철도회사에서 탄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철도 산업은 먼저 기차가 다닐 수 있는 철도 건설이 필요합니다. 긴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데 기차가 철도 위를 달리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먼저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는 채권을 구매합니다. 투자자는 채권의 이자를 받고 있다가 철도가 완성되고 수익이 발생될 때 채권을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면 배당금과 주식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초반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로서는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둘 다 누릴 수 있는 전환사채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리철도 회사는 이처럼 초기 자본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지만 1868년 이리전쟁이라 불리는 이리철도 회사의 경영 분쟁에도 전환사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리전쟁을 살펴보기 위해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와 다니엘 드류라는 두 인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 어릴 때 아버지의 운송업을 돕다가 10대 때 자신의 해운 운송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이후에는 철도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철도 회사를 인수합병한 사업가입니다. 벤더빌트 가문을 일으킨 대부호로 현재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 그가 설립한 벤더빌트 대학교가 있습니다. 다니엘 드류는 가난한 산골에서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가축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냉동 창고가 없던 시절에는 거래를 위해 살아있는 가축을 직접 시장으로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드류는 시장에 도착하기 전 안 그래도 장거리 이동에 지친 수백 마리의 가축에게 소금을 강제로 먹인 뒤에 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로 인해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난 가축은 비싸게 팔렸습니다. 다니엘 드류의 물타기 기법은 이후 금융가에서도 사용됩니다. 그가 뉴저지주에 세운 드류 대학교도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철도 회사의 주식시장에서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한 번은 벤더빌트가 뉴욕과 할렘을 연결하는 할렘철도 인수에 나섰습니다. 시에서 노선 증설을 인가하자 할렘철도의 주가는 폭등하였습니다. 이에 다니엘 드류는 시의원과 합세해 공매도를 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공매도 물량에 떨어져야 할 주가는 벤더빌트가 공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결은 이후 허드슨 철도 이리 전쟁에서도 재현됩니다. 이리 전쟁은 벤더빌트가 이리 철도를 인수하고자 공개 매수 선언을 한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센트럴, 펜실베니아, 이리 등의 세계철도 회사는 미국 중서부와 뉴욕을 나란히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벤더빌트는 센트럴 철도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치열한 영업 경쟁 중이었는데 과열한 경쟁을 막을 방안으로 운임료 담합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리철도 회사가 이를 어기는 사례가 빈번해서 벤더빌트는 이리철도 회사의 경영권을 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집하고 지분율을 올리는 벤더빌트의 반대편에 있는 다니엘 드류는 당시 이리철도 회사의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로
발행 가능한 총 주식 내에서 언제든 신주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드류는 엄청난 양의 미발행 주식과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물량이 무려 전체 주식의 10%에 달했습니다. 벤더빌트는 드류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지 버나드 판사를 매수하여 드류의 전환사채 권한과 주식의 이전, 양도, 폐기, 분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내도록 합니다. 드류는 즉각 반격에 나서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밤새 인쇄기로 신주를 찍어내고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벤더빌트는 자고 있는 판사를 깨워 드류 일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드류는 체포당하기 전 달아나 버립니다. 존 스틸 고든이 쓴 월스트리트 제국이라는 책에 따르면 1위 전쟁 사건을 통해 월스트리트 개혁 여론이 조성되었고 기업들이 주식 발행 일정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환사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거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미국 뉴욕 잡지였던 하퍼스 위클리에는 같은 해 있었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탄핵보다 1위 전쟁이 대중의 관심을 독차지했다고 적혀있을 정도이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라는 단어만을 외우는 것보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전환사채를 조금 더 쉽게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